네, 안녕하세요. 장수겸입니다. 최근 제가 산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장비들이 필요했고, 이 가지고 싶은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나이키 주주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키는 12월에 2022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5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이미 2022년 회계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추가적으로 이번 어니스 첫 페이지에 다음처럼 나이키 에어맥스가 올라와 있는데 1987년 출시 이래 어떻게 나이키 에어맥스가 가장 시장에서 성공한 신발 브랜드에 올랐는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이키 유튜브에 가면 있으니까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 많이 이야기들 하시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집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2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액시켰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21% 증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나이키는 최근 전자상거래와 IT 전문가인 도나오 CEO 취임 이후로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 중이었죠. 이번 달 나이키는 2020년에 설립된 신생 가상 패션 전문 NFT 회사인 아티팩트를 인수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D2C 전략으로, 그러니까 소비자 직거래죠. 수익성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전략으로 2025년까지 매출의 4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추세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추가적으로 나이키 유통 구조에서 중간 마진의 룸 자체가 전체 가격의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나이키의 수익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가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티팩트의 버추얼 플랫폼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휴대전화만 있으면 등록된 본인의 발 사이즈에 맞게 가상으로 착화 시 모습까지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현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이키는 로블록스와 협업을 해서 자라나는 주니어 세대들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이키랜드를 선보였는데, 이건 그냥 한번 보시죠. 네,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서 아마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인벤토리에서 나이키 에어맥스를 선택하고 신었더니 이제 방방 뛰게 되고, 방방 뛰면서 퀘스트를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셔도 재미가 있어요. 나이키의 2022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1% 성장입니다. 얼핏 보면 실망스러운 실적이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돈을 그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현금은 늘어나고 있고, 부채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주 자본이 늘고 있고, 나이키의 배당 성향이 33%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금 증액이나 자사주 매입의 여력도 나이키는 충분합니다. 지역별 그리고 제품 세그멘트별 매출을 보면 북미와 유럽은 견조한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그저 그렇고, 중국은 확실하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죠. 나이키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이나 아시아의 수요는 큰데 공급이 따라와 주지 못했고, 30% 이상의 공급을 담당하는 베트남 공장 폐쇄로 10주 이상 생산이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거래 공장들도 영향을 받았고, 리테일 쪽에서도 공급 부족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은 수긍을 했고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저번 분기 그러니까 나이키 기준 2022년 1분기 이 북미는 매출이 감소하고 중국은 매출이 크게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뭔가 설명이 조금은 석연치 않습니다. 무튼 2021년 여러 산업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재고 문제와 공급망 이슈는 향후 다가올 미래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히든 밸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나이키니까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일단 몸만 있으면 운동선수다라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전파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어페럴 브랜드 가치 넘버원 기업이 나이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 중국이고 이제 중국에 슬슬 신경 쓰일 만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은 바로 안타스포츠입니다. 일단 이 IR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굉장히 국뽕이 차오르는 이상한 로고의 회사입니다. 안타의 매출을 한번 볼게요. 2021년 상반기 매출이 하나로 4조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 아이키, 아디다스 다음이라는 이야기고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금도 전년 대비 큰 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그냥 촌스럽네 하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브랜드 때문인데요. 아크테릭스, 그러니까 제가 산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듣게 된 브랜드고 예전에 산에 다닐 때는 이게 한 10년 전이니까 제가 브랜드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아마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지인에게도 듣고 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막 자연에서 백패킹을 하면서 이 부시크래프트 스타일로 하는 미국 유튜버인데요. 정말 이분도 인기가 많고 이분도 보시면 이 자켓을 입고 계시는데 아크테릭스 자켓을 입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사보려고 했죠. 이 믿을 만한 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나도 한번 입어보자.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이 주식쟁이다 보니까 그럼 이 브랜드는 상장이 되어 있나 하고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는 회사가 이 에이머 스포츠인데요. 이 핀란드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 여기 가서 보니까 보시면 여기 아크테릭스가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옆에 보시면 이 살로몬이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뭐야, 얘네들 살로몬도 가지고 있어? 살로몬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 세레나 윌리엄스가 쓰는 이 테니스 라켓으로도 유명한 이 스포츠 용품 회사인 윌슨도 있고 이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 아토믹이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아크테릭스 자켓과 함께 사야지 하고 염두에 두었던 이 스포츠 시계에서 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이 순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려고 했던 애들이 모두 다 한 지붕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 브랜드들이 다 한 집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자켓은 보시면 제가 사려고 했던 자켓인데 재고가 없어요. 겨우 등산복이 이렇게 비싼 것도 이 화딱지가 나는데 큰밥 먹고 사려고 해도 이 애들이 정말 날개 돋친 듯이 전 세계에서 팔려 나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크테릭스 자켓과 이 순토, 이 피크9 사야지라는 그걸 이제 까맣게 읽게 되고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읽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관뒀어야 되는데 등산 유튜버 꿈나무가 왜 남의 회사 애뉴얼 리포트를 읽게 되는지 어쨌든 간에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2018년 매출이 3조 6천억이나 되는데 2019년, 2020년 실적 자료가 없어요. 왜지 하고 봤더니 2019년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하고 읽다 보면 여기 이 안타스포츠가 딱 하고 나오고 이 나머지 재무적 투자자들의 컨소시엄에 팔렸다고 떡하니 뜨게 됩니다. 헐, 그러면
아크테릭스는 안타 거야 하면서 인수 가격을 보니까 이 6조 원 정도에 팔렸어요. 아까 순이익을 보면 2018년 기준 이 1,600억대였으니까 EV 에비타 기준으로 꽤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된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간지난다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짠게 아니라 중국 스포츠 용품사 휘하로 들어갔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안타로 넘어가서 한참 그들의 IR 프레젠테이션을 찾다 보니까 이 에이모 스포츠는 짤막하게 한 장 내용이 있습니다. 인수하고 나서 그 와중에 또 호텔 등의 이 피트니스 용품을 세일즈하던 이 프리코를 펠로톤에 4억 2천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핵심 사업 부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로 인수한 에이모 스포츠가 중국 등에서 잘 되고 있다 이러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스포츠는 예전에 제가 휠라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들의 매출 구조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커머스로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27%니까 여기도 뭐 아주 빠르게 나이키처럼 매출 대비 디지털 매출의 비중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미 직접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2020년이 봉쇄 기간이라 하더라도 0%에서 이 35%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구매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타의 향후 전망은 보시는 것처럼 이 멀티 브랜드를 강화하고 옴니채널, 이거 뭐 유행인지 저희 회사도 옴니채널 하던데 아마 2022년에 많은 회사들이 옴니채널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안타는 직영 매장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겠다는 게 전략이고 그러한 DTC 전략은 향후 수익성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키와 다르게 안타스포츠는 이 브랜드를 확 펼치면서 여차하면 특정 영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브랜드를 M&A를 통해 그 영향력을 키우려는 게 아닐까 하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에이모보다는 뭐 아크테릭스나 뭐 순토, 살로몬 등을 넣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저는 이 지점이 이들의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는 중국 신장 면화 이슈와 중국에서 현재 강하게 불고 있는 이 국뽕의 기치인 이 코차오를 의식해서인지 나이키가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고 자꾸 최고 경영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중국 이 코차오 세대가 이 주링호우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출생자들 그리고 링링호우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MZ 세대라고 할 때 정말 G세대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이미 중국이 이 G2에 등극을 했을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중국인이다라는 뽕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늙어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라도 인민들을 움직이게 해서 향후 다가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이 사회 의료적 비용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이 단순히 국위 선양이 아니라 향후 다가올 의료 시스템의 쓰나미에도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시장이 예상되나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무지막지한 시장이 예상이 되고 나이키도 애플도 다 마찬가지로 이 자본에는 감정이 없으니까 이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나이키와는 조금 다르지만 거슬리는 존재가 안타라고 이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등산 장비 사야 하는 돈을 들고 이 주가가 최근 줄줄 흘러내리는 이 중국의 국뽕 브랜드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 증시에서 보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뭐 2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되고 한 주에 17,000원 정도 되니까 환전하다 보니까 저만큼 이렇게 된 거죠. 개망이죠. 어쨌거나 저는 이 나이키 주주고 나이키는 제 예전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가 대상이고 나이키는 나이키대로 안타는 안타대로 본인들의 전략을 펼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나이키가 절대 강자지만 쟤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아크테릭스 때문에 주식은 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호대기 하다가 앞차를 찍었는데요. 이거는 뭐 국뽕도 아니고 팬덤이죠. 그럼 이제 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돈이 털리고
나이키 옷 사기에는 저도 이제 국뽕이 막 차오르니까 뭐라도 하나 사야지 하던 찰나에 제가 보온 자켓으로 고른 브랜드는 바로 이 국내 브랜드인데요. 제가 평소에 자주 보던 이 유튜버신데 백패킹 캠퍼 유튜버이신 네, 사랑이님의 런칭한 브랜드인 여기 이 해기 오르삭이라는 네, 브랜드의 네, 보온 자켓을 하나 샀습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 샀죠. 이유는 뭐 산을 그리고 정말 백패킹을 좋아하는 게 다였고 또 그런 분들이 만든 옷이니까 믿고 사는 거죠. 해기 오르삭의 의미가 보니까 산악국가라는데 로고도 멋지고 옷도 지금 제가 이 택도 안 떼고 사진처럼 입고 지금 이 영상 마지막 편집을 하고 있는데 산에 다니다 보니까 거의 다 외국 브랜드가 많은데 중국이 아크테릭스도 가져간 마당에 이 순수 국내 브랜드인 이 해계오리삭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 없이 뭐 매출액 증대에만 몰입하며 저 지리산 네파처럼 되겠지만 사랑이님 같은 경우에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내 산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이 IPO의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말 제약바이오 관련된 영상도 아니고 정말 잡설이었는데 거의 뭐 한풀이죠. 이 중고에 들어간 제 돈이 이 내년 말쯤 돼서 네, 아크테릭스 자켓 한 벌값 벌어오면 좋겠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이 제약바이오 투자가 너무 잘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럼 또 제약바이오 기업 PT나 읽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새해에도 저스트 두잇 하시고요.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